저희 아버님이 좀 괜찮아지시니까 저희 어머님이 또 아프시다네. 전화를 드려봤더니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고. 자,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일반 사면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금을 받으면 전과가 생기는 건 맞지만 빨간 줄이 가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결격자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벌금도 벌금 나름이어서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달라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가 가르치는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돼 걸려서 벌금 물었을 때는 결격자가 될 여지가 있고, 그때는 또 액수도 따져봐.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갖고는 턱도 없고 300만원부터 벌금 물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결격자가 돼요. 그래서 벌금 받고 몇 년 동안 결격자냐? 플러스 3년이다. 3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 결격자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격사의 부분은 내용을 이해하시고 제목만 딱 밑줄 긋고 제목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이렇게. 그럼 플러스 3년이다 여긴데 요 세 개를, 이게 중개사법 할 때 중자잖아요. 그래서 중 300이잖아. 303벌 중3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중3벌 중학교 3학년 벌 받는 거 중3벌 그죠? 중3이면 앞으로 3년 더 공부해, 3년 4년 더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진짜 우리 둘째 놈도 지금 이제 고1인데 공부한다고 이제 뭐 기말고사 이제 앞두고 그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 독서실 안 그러죠 요새는. 스터디 카페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참 안쓰럽더라고. 그 머리 안 되는 머리 갖고 하려고. 그게 보이거든요. 그 어린 놈이 그렇게 잘 잊어먹은다는 건 머리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이렇게 아빠 이거 기억이 안 나.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계속 하면 되지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안 좋구나. 근데 뭐가 진짜 좋냐면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좋은 거지 뭐. 결과는 그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공부 잘해가지고 그걸로 써먹어갖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반 될까 모르겠어. 공부 못하고 우리 시골 동창들 있잖아요. 공부 지질이 못하거든. 사장이야 다. 지금도 돈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뭐 동창 모임 있고 그러면 막 돈도 팍팍 잘 내. 그리고 맨날 놀러 다녀. 공부는 반에서 꼴등했을 거야.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한데 큰 관계는 없어. 공부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큰 놈한테 했다가 제가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막 들고 일어나갖고 알았어 안 얘기 안 할게. 너무 성급한 얘기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는 소리인데. 하여간 그렇고. 그럼 살짝 이해해보면 중개사법의 위반이긴 한데 벌금을 한 100만 원 물었다 그러면 결격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이 삼관왕이 돼야 돼. 중3벌. 그죠? 하나만 더 질문 드려봐요. 도로교통법이 있어. 그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안 돼.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벌금 물어. 벌금 제 아는 사람 500 물었어. 그런데 뭐 요렇게 해가지고 깎아갖고 300. 근데 그 음주운전도 참 걸리는 거 보니까
희한하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우리 대학 후배이기도 한데 여기 가서 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지금 벌금 300인가 물었는데 왜 그래요? 뭔 일 있어요? 두 번째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첫 번째야? 다행이네. 기억이 없어.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자기 저 고등학교 동창들 모여갖고 술을 갖다 여기서 마시는데 여기다 차를 대놓고 간 거야. 주차를 여기다 다 하고 여기 이동해서 여기서 술을 마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술을 마시고 나서 요리 이동을 해야 이제 여기서 대리 불러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리 왔어. 택시 타고 갔겠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간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몇 개 해놓으니까 대리를 다 요리 불렀지. 근데 이제 주차해놓고 요게 지금 단지 안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대리 부를 때 안에까지 들어오기 그러니까 이 대학 후배 이놈이 A라고 할게요. 이놈이 술 먹은 상태에서 이 주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어디로 끌는 거야? 큰 길가로 끌고 온 거야 이렇게.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여기 대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만나기로 하고 지금 운전해서 지가 운전해서 요리 갔잖아. 그럼 대리운전 기사가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를 해주고 나서 신고를 한 거야. 그 건수가 되게 많대요. 그 빼도 박도 못하잖아. 이게 뭐 증거가 어떻게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된통 걸려서 음주운전한 거 있지. 거리가 이 정도지. 그러니까 딱 음주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는 거 무조건. 그래서 벌금을 전과자에게 벌금 300인가 원래 500 나왔었는데 300인가 뭐 250인가 그렇게 줄였다고 그러더라고. 중개사증 있어. 얘도. 그러면 이랬을 때는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왜?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그런 거야. 벌금 물었어도. 됐죠? 오케이. 자, 별것들이 다 있더라고, 하여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아는 것, 전체 세상이 이렇게, 아이고. 전체 세상에 이렇게 있다면, 있다고 치고, 제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99.99%는 모르고 인생 끝나요.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 자체가 벌써 태도가 오만불선한 거지. 응? 자, 그 다음에요. 또 가봐요. 자격자리. 이게 뭐냐면, 자격이 취소되는 거. 그러니까 중개사실을 땄다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가 있어. 이건 진짜로 뭐냐면, 극형이야, 극형. 왜 그래요? 자격증을 땄다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잖아. 그럼 자격증을 이제 하려면 또 새로 따야 되잖아. 자격증 따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자격증 딴 사람한테 자격 취소시키고 다시 공부해라 그러면 죽을 거야.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상담 막 전화 오셔서 막 급한 대로 해보면 자격 취소 되냐 안 되냐가 첫 번째 물음이야, 거의. 자격 잘리면 다시 따야 되는데 또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중에 대표적인 사유가 뭐냐면 증 빌려주는 거야. 증을 빌려준 사람은 들통나면 자격 박탈이야. 이번에 증을 빌려줬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전세 사기예요. 전세 사기 사건 있죠? 전세 사기 사건을 갖다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같이 해. 근데 그 중개업소 사장님이 증이 없으니까 자기 사무실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기꾼이야. 근데 진짜 전세 사기 친 사람은 B야, B. 이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야. 건축주, 빌라왕, 뭐 이런 사람들이야. 여기하고 중개업소가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손님 오면 여기 소개시켜서 전세 계약을 하게 만들어서
그 전세금 갖고 날르는 거 아니야, 이게. 거기에 협조하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받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같이 사기꾼으로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격증이 없어.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야, 자격증 좀 빌려줘봐.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자격증을 걸고 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실제 A가 해. 갑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근데 갑은 통장에 100만 원씩 아무것도 안 했는데 꽂히니까 너무 좋아한 거야. 좋잖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야, 나 봐봐. 공부 잘하니까 공돈이 생기잖아. 나와, 내가 한턱 쏜다. 에이고, 그냥 친구 동창 막 해서 그렇게 한 6개월, 1년 동안 하니까. 이거 대여잖아. 일망타진이야, 지금. 일망타진? 여기 걸렸잖아. 사무실 나왔나? 안 나왔어. 다 했지? 대여지? 어떻게 되겠어? 취소야. 그래서 취소당한 거라고, 이 사람. 취소되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 그러면 자격이 잘리면서 이 사람은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얼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년이야. 네? 결격자.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만 아니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데. 얼마나 사례들이 많겠어. 자격 정지라고 있어. 자격이 정지됐다고 나오죠. 지금 10번. 자격 정지는 취소는 어떻게? 취소는 자격 취소는 뭐야? 뺏는 거예요. 정지는 못하게 스톱시키는 거지. 우리 밑에 있는 그 직원 중에 참 그런 일이 드문데 남자 직원이 있었어. 근데 이 소공이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을 걸 안 찍은 거야. 소공이. 그것 때문에 자격 정지 3개월을 받은 거예요. 실제는 6개월이에요. 계약서에 찍을 게 있는데 안 찍어서 3개월이고 확인 설명서라고 또 있어. 거기에 찍을 거에 있는데 안 찍어서 또 3개월이야. 그렇게 때리더만요. 건별로. 그럼 합치면 몇 개월이야? 그래서 6개월이 나온 거야. 그럼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는 6개월 절대 못 넘어. 제일 상단이 6개월이거든. 그럼 6개월 동안은 자격을 못 써먹어. 이 말은 부동산 사무실을 일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이거야. 자, 자격정지 먹은 직원 소공은 정지 먹은 기간 중에는 결격자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6개월이니까 6개월 동안은 일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직원이 치킨 배달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일해 지나서 딴 사무실 가서 일하는데 남자 직원인데 자격정지를 3개월을 받으면 어떻게 돼? 3개월간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한다. 자격정지 한 달 받으면 한 달 동안 일 못한다. 결격자다. 오케이. 별거 아니죠? 11번 봐요. 11번은 제목이 엄청 길어. 근데 다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이렇게 돼 있죠? 요 등록 취소야. 등록이 말소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사장님은 등록이 됐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거든.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일하다가 법을 위반했어. 그러면 법에 따라서 등록이 말소될 수가 있다고. 취소.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때부터 3년 동안은 일 못한다고. 등록이 잘리면. 여기 아까 저 위에 자격 취소 있었죠? 여긴 등록 취소죠? 자격 취소가 돼도 3년 동안 일을 못하고 등록 취소돼도 3년 동안 일을 못해. 그 등록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이 있을까 없을까? 원래 자격증이 있었죠. 원래. 근데 이건 안 잘리고 이게 잘렸죠? 이건 안 잘리고 이게 잘렸다고? 그럼 3년간 일을 못하겠죠?
그럼 3년 지나고 나서는 일할 수 있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3년 지나고 나서 오픈 새로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격이 잘리면 어떻게? 이 시험을 봐서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험한 길이 앞에 있지. 등록 취소가 더 낫지. 그쵸? 예. 이것도 심한 거지만 하여간 자격 취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3년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는 요 업무정지 처분 요거 동그라미 치시면 끝이야. 우리 중개업소는 법에서 업무정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기 이제 뭐 노래방이나 식당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영업정지란 말을 써.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는 다른 업종으로 가면 영업정지예요. 영업정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영업정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중개업소는 업무정지야. 용어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그 말이에요. 이 업무정지 기간도 이제 일하다 보면 받는 수가 있어. 뭐 한 달 받는 경우도 있고 2달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길면 6개월인데 업무정지를 만약에 3개월 받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업무정지 받은 그 기간 뭐 말하고 나오는데 그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읽지 마세요. 읽으면 더 머리 아파. 업무정지 받은 그 기간 요 3개월 동안 뭐가 돼요? 결격자다. 읽지 마세요. 이거 밑에 거 힘들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받으면 정지 받은 그 기간 동안 뭐가 된다고요? 결격자. 영업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결격자. 이 업무정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사장님이 받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이 받는 거.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등록 취소는 3년이나 되니까 등록 취소가 훨씬 무섭지. 그렇죠? 자격 취소는 더 무서운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3번도 이번에, 넘어가면, 13번? 그렇지. 넘어가도 됩니다. 나머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이제 11월 달에, 또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소화할 수 있는 게 틀려. 그러니까 제가 해보면,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이제 저는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만큼 11월에 하고, 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1월에 하고, 한 3월에 가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공부 할 수 있는 거에 그 끝은 한 3월 정도에서 5월 사이 요 정도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나. 11월 달에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책을 집어 던져버려. 못해 먹겠다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까 다는 안 했어요. 근데 12명 있다고 그랬어요. 12제자처럼 12제자가 갑자기 생각나네. 12명이야. 아까 위에 12번까지 있지 않았나요? 12명에 12명. 12제자에 맞춘 거야. 이런 12명에 해당되는 사람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중개사 시험? 볼 수가 있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피한정 후견인 결격자죠? 일 못하죠? 시험은 볼 수 있나? 미성년자 결격자죠? 일 못하죠? 시험 볼 수 있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결격자일자도 그냥 증은 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제한을 받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시험도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고. 누구냐 그러면 자격 취소당한 양반이야. 왜냐하면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을 못하는 양반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중개사 시험을 볼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무서운 거예요. 시험도 3년간 못 봐. 시간 지나야 된다고. 요것이 중요하네요. 자, 갑니다. 이제 또
자, 아이고. 문제는 요건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문제를 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문제를 조금씩 하면서, 어차피 이제, 시험 보는 건 문제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두 번째 할 때부터는 문제를 조금씩 할게요. 지금은 아직 일러요. 사무소. 자, 사무실 얘기는, 이제 어제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딱 경험상 봤을 때 어떤 직종이 됐든 간에요. 아이고, 자격증을 땄죠. 그래서 그걸 바로 써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확률이 확 줄어요. 나중에 해야지 안 합니다. 그러면 취직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간에 바로 써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자격증 타는 사람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면 그걸 뭐 일하든 아니면 자기 창업을 하든 간에 쭉 해가지고 존재하는 사람은 계속 줄겠죠? 다 살아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중간에 하는 사람들보다는 처음부터 바로 그냥 창업하거나 취직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 10년 이렇게 돼서 한다고요. 2년만 돼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살아남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기점 같아요. 5년. 5년 넘어서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중간에 폐업했다 다시 하더라도 이 영업적인 능력이 받침이 되는 거예요. 영업적인 그런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전에 못 하시게 돼요. 근데 처음에 안 써먹죠. 그러면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또. 이거 했다가, 이거 자신이 없어서 못 하네, 자신이 없어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쌓았을 때 생기는 거지. 막 무슨 실무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주사약 같은 거고, 자기 사무실을 딱 차려가지고 한 건을 하더라도 다 모든 자격증도 다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라고 해서 변호사 영업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있어. 왜? 사람들은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해? 법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다 알까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 진짜 그럴 거예요. 일부 법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사건을 맡으면 연구해. 그래서 공부해. 그래서 상담해. 부동산 사무실도 마찬가지요. 모든 자격증이 다 그래. 처음에 딱 자격증 따서 오픈하니까 전문가 뭐든지 알아. 이런 AI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은 어떻게 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 어떤 시간이요? 공부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공부해? 실제.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도 보면 맨날 공부할 거리가 생겨. 그럼 인터넷을 해도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책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그리고 실력이 쌓아갖고 5년 10년 됐다 그러면 이제 뭐가 딱 나와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지. 단시간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써먹는 게 키포인트다. 못 써먹죠? 그러면 나중에 가서 써먹을 확률은 확 떨어진다. 확 떨어진다. 아이고 내가 뭐 이것까지 해. 이렇게. 자, 그건 그렇고 이 사무실은 이제 일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법의 원칙이 있습니다요. 그게 뭐냐? 등록을 한 번 해야 되고요.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한 시공구에 사무실을 딱 한 개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동안구에 사무실을 갖다가 내려고 그래? 그러면 동안구청에 가서 등록 신청해서 등록을 시키고, 등록은 한 번밖에 못해요. 여러 군데 등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동안구에 등록된 상태에서 동안구 안에 사무실 한 개만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개업 공인인증서 사장님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한 개만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끝이야. 밑에 막 미출국가나 그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 그럼 문제 되는 게 뭐냐? 사무실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 도로예요, 도로. 점포들입니다. 뭐 단지 앞 상가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지금 A라는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인데, A가 가만히 보니까 영업을 잘 하셔가지고, B, 여기 옆에, 여기 102호, 여기가 102호라고 쳐봐. 102호가 비어있어. 근데 막 손님들이 많이 와. 그래서, 너무 복잡하니까, 요 102호를 A가 또 얻는 거야. 바로 옆에. 그래서, 옆에까지 해. 근데 여기 벽이 막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사무실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 사람 개업 공인인계사로 동안구청장한테 등록을 한 거야, 지금. 응? 그 등록하고 하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사무실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 두 개로 봐요, 이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 위반이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이제 무섭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로 법이 돼 있어요. 여기 두면 안 돼.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벽을 트면 어떻게 하느냐? 벽을 트면 괜찮아요. 벽을 터버리면 하나의 영업 공간으로 봐서 괜찮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우리 뭐 식당 같은 것도 그렇지만 뭐 점포 3개 터서 하는 거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중개 사무실도 크게 한다고 그래서 2개를 터서 했어.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근데 벽이 막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1층에 사무실 얻고 2층에 사무실 얻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거 당연히. 자, 그러면 벽을 트다 말면 어떨까요? 실제 사례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돌아버리려고 그래. 이건 막혀 있으면 2개인데 트다 말. 그래서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공무원이 그 사건을 맡은 공무원이 국토부에다 물어봤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 유권에서 그렇게 나와. 알아서 해. 적절하게 처리하시오. 모르겠어요, 진짜. 조금 좀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게 대원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3번 보시면 뭐가 많냐면 떴다방이 많아. 떴다방 들어보셨어요? 떴다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그 서울 인근에도 보면 개발하는 데가 좀 있어요. 옛날에 사무실 자체가 미금역에 있는데 번화가에 있죠. 근데 그 주변에 용인 가면 동천동이라든지 옛날 지금 말고 개발이 막 되면서 그 땅이 엄청 거래가 많이 됐어. 그러니까 이 동천동 쪽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놔. 그리고 여기다가 플랜카드, 이건 현수막 하나 붙여, 여기다가. 땅! 이렇게 해가지고. 보셨죠? 그리고 여기 사람 하나 있어. 땅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땅 중결. 근데 요 사장님 A인데 A가 이렇게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한다. 왜?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 가면 그냥 물반 고기반, 물반 고기반이야. 그러니까 여기 가면 어떻게 컨테이너, 듬성 막 개발체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A라는 사장님은 개공은 영업장소가 한 군데야, 2개야? 2군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한 사람의 부동산 사장이 영업장소 2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잖아. 그래서 이것을 규제하려고 딱 했어. 근데 컨테이너는 사무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그죠? 좀 고정된 공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응? 응. 아니면 분양사무실 앞에. 대표적이죠. 분양사무실 앞에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고 불러? 갑자기 생각나네? 파라솔. 파라솔이 생각이 안 나버리네. 실제 사는 옛날에 부가연동 가면 부가연동 꼴짝에 사무실이 있어. 우리 수강생분이야. 근데 실제 거의 대부분 분양사무실 앞에서 명함 뿌리고 있어요. 이렇게. 뭘 치고? 파라솔 치고. 이거 사무실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A라는 분이 파라솔 치고 하더라 그랬을 때도 요거 위에 걸로는 못 걸어. 밑에 걸로 이것도 못 걸어. 사무실을 보기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단속이 힘들었던 거예요. 일종의 떴다방이에요. 이랬을 때 그걸 단속하려고 만든 게 이거예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된다고. 임시라는 건 뭐예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옮길 수 있는 거. 컨테이너도 이렇게 해서 옮길 수 있잖아요. 파라솔을 더 옮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설치하면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로 3번.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할 때 떴다방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떴다방 중에 황당한 떴다방은 이겁니다. 이거. 이런 근거지가 없어. 무자격자야. 근데 분양사무실 앞에 파라솔을 똑같이 쳐놓고 C가 딱 명함 뿌리고 앉아있어. 이런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무자격자가 많아. 이것도 떴다방이야. 그러니까 떴다방은 근거지가 있는 떴다방이 있고 근거지도 없는 떴다방이 있고 그래. 요 사람은 법 위반해요 안 해요? 이 사람 법 위반해요 안 해요? 법 위반이야. 여기에 걸려. 그래서 이때도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돼. 여기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얘보다 더 심하잖아. 근거도 없잖아. 맨날 여기서 자격증이 없는데 명함 뿌리면서 사람들을 유인해갖고 분양권 사고 팔게끔 해서 계약서 써주고 그러잖아. 여기는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이 떴다방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형량이 올라가요.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니까 더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요.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해도 딱 여기가 매여 있잖아. 갑자기 강아지가 생각나네. 우리 시골에서 개 키울 때 매놓고 키우는 개가 있고 풀어놓고 키우는 개가 있어. 풀어놓고 무서워. 막 물고 돌아다녀. 여기는 한계가 있잖아. 에? 근데 이거 설치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다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인이 있죠. 법인이 독특한 것은 분점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중개법인인데 중개법인일 때는 분점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혼자 사무실 오픈하신 분은 분사무소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법인 형태일 때는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분사무소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형태예요. 근데 똑같아요. 자, 요거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 분사무소를 법인이 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여러 가지 해보시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할 필요 없는데 하시다가
조금 이것저것 잘 되고 그러면 이제 법인 만들어서 분사무소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예. 뭐, 권장할 만해요. 근데 요거 되면 이제 법인을 만들게 되면 이제 세금 문제에서 조금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세금. 세금이 만약에 유리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개인이 하는 게 좋고요. 근데 법인을 만들면 이제 좀 외형적으로도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할 만도 하죠. 근데 이건 일반적 사무실 오픈하고 똑같아. 분사무소이긴 해도. 그럼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하려면 뭘 갖춰야 되는가요, 여러분? 뭘 갖춰야 될까? 자격증 따고, 사무실 얻어놓고, 실무교육 받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오픈할 때 똑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자격증 있어야 돼. 오케이? 자격증 누가 있어야 될까? 분사무소 낼 때. 그 분사무소에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분사무소에서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책임자라고 불러. 본점 있죠. 본점은 주된 사무소라고 불러요. 본점은 뭐라고 불러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에서 부동산 사장님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본점에서 주된 사무소에서 사장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 대표라고 부르지.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고. 자, 다시. 여기가 이렇게 큰 집,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본점. 그런데 요거 작은 집. 분사무소를 여기다 두려고 해요. 본점, 여기는 분사무소. 지점. 그러면 여기 주된 사무소를 맡아서 계약서 쓰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표자 부르지. 요 분사무소에서 계약서 쓰고 사장 역할을 할 사람. 이걸 책임자라고 부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 주된 사무소 본점도 이 대표자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여기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끝. 근데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끝. 자,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두 번째, 뭘 받으셔야 될까?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겠다. 그럼 실무교육 누가 받아야 돼? 여기 지나버렸네.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으셔야지. 책임자. 분사무소 사장. 자, 세 번째는 뭐가 나올까 이제? 세 번째. 사무실이 있어야지. 사무실이 있어야 이제 분사무소를 오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 사무실이요. 자, 그러니까 등록에 필요한 3요소가 똑같아. 자실사. 이게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번에는, 그죠? 뭐 건축물 대단히 기대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생략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밑줄을 그을게. 분사무소 낼 때는 그 사무실은 본점 있는 데는 빼야 돼. 니은번 밑줄. 그러니까 만약에 본점이 동안구에 있어. 중개법인의 본점이 주된 사무소가. 그러면 분사무소를 갖다가 동안구에다가 살짝 조그만 집 낼 수 있을까? 안 되네. 거기는 빼야 된다는 거지. 만안구에는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된 사무소 있는 데는 빼고 시, 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요 제목만 밑줄 긋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제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목을 많이 빼놨어. 일부러. 그 제목만 보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 시군구별로 한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만안구에다가는 분점을 줄 수 있는데 분사무소를 줄 수 있는데 만안구에 영업이 잘 되니까 2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야. 끝이야. 제목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별표를 칠 게 있어. 뭐냐? 이거야, 이거. 보증 설정. 별표야. 분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사고 칠 수 있죠? 그럼 손님이 이제 피해자인데 손해배상 받는 게 조금 쉬워야 되겠죠? 그러려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미리 보험에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2억 이상을 추가로 보증 설정하도록 한다고. 근데 언제 하냐? 분사무소 차리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조건에는 보증 설정을 해둬야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 자, 밑에 이거 놔두세요. 뒤에 가면 당연히 알 내용이에요. 뒤에 또 나와. 그러니까 밑에를 읽지 마시고 분사무소 낼 때는 보증 설정을 미리 하는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 사무실 오픈해. 일반적으로 여러분 개인 사무실 오픈한다고. 그럴 때는 보증 설정을 갖다가 언제 하든가요? 좀 지난주에 했었나? 좀 그런데 조금 언제 해? 중개 사무실을 개인 사무실 오픈 등록하기 전에 해요? 보험에 드는 걸 오픈한 뒤에 해요? 아니, 개인 사무실은 뒤에 한다고. 오픈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 시작하기 전까지 한다고 그렇게 배웠잖아. 그래서 개인 사무실 오픈할 때 등록에 필요한 조건에는 보증 설정이 없어. 자, 실, 사 끝이잖아. 근데 분사무소는 그렇지. 미리 해야 된다고. 미리. 그래서 조건에 요게 들어가 버린 거야. 두고 중요한 거야. 자, 밑에 내용 읽지 마세요. 뒤에 가면 당연히 나올 내용이야. 얘는 보증 설정을 분사무소 설치하기 전에 하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등록하기 전에 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아시면 되지.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오십니다. 이제 놔두시고 분사무소 설치하는 절차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보자. 자, 본점이 여기 있어 지금. 동안구야. 이 본점이 동안구에 있는 걸 제가 까먹을 수가 없어. 동안구에. 이 구, 안양에 있는 구는 참 희한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안구는 젊으신 분들이 사는 구야. 만안구는 좀 연세 있으신 분이 사는 구야.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딱 있어. 이게 가짜지, 착각이지. 근데 제가 이게 동안구, 만안구를 구별할 때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동안구, 젊은 사람. 만안구, 연세 드신 분. 동안구에 본점이 있는데 만안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자실사보 요건을 갖춰갖고 제가 만안구에다가 분사무소 낼게요 라고 본점이 있는 동안구청장한테 쫓아가서 설치 신고를 넣어. 서류 갖고 가. 서류 있어. 구비서류. 그러면 동안구청장이 서류를 딱 확인하고 돈을 좀 내래. 수수료. 공무원도 일하니까 받아 먹지. 그 수수료 내면 서류 받아가지고 검토한 뒤에 분사무소 설치 시작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쪽이 만안구에 분사무소 설치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진짜 사무실 만들었는지 가서 확인을 해. 딱 보니까 만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서류도 맞고 사무실 있는 거 실체가 있으니까 설치 신고에 따라서 신고 확인서를 끊어줘. 내준다고. 그러면 신고 확인서가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등록증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개인 사무실 차릴 때 동안구청장한테 등록 신청하면 등록증 주잖아. 등록증. 근데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필증이었는데 그 등록증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신고 확인서로 용어가 바뀌었어.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신고 확인서를 줘. 그럼 분사무소에다는 신고 확인서 걸고 하는 거예요. 본점 있는 사무실에다는 등록증 걸고 하고. 그죠? 등록은 한 번밖에 안 해준다는 것을 지키려고 용어를 바꾼 거예요. 여기도 등록증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고 확인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안구청장은 분사무소를 거기다 차린 것을 알까 모를까? 만안구청장이 거기 분사무소가 들어선 것을 알겠냐고. 모르지. 왜? 분사무소 내겠다는 신고를 어디 가서 했으니까.
동안구청장한테 했으니까 마남구청장한테 한 게 아니잖아. 마남구청 모르고 앉아있지. 근데 거기서 활동은 마남구에서 주로 많이 할 건데, 그러면 마남구청장이 알고 있어야지. 뭐 적발하든지 조사하려면.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마남구청장한테 어떻게 하냐면, 야, 이 법인이 거기다가 분사무소 분점 냈대 라고 통보해서 알려줘요. 좀 잘 봐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끝. 3단계.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발급, 통보. 3단계죠.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 봐봐요. 분사무소 설치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봐요. 첫 번째,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한다고요? 그렇지. 동안구청장. 거기 딱 밑줄 긋고 끝이요. 서류가 쫙 있어. 지금 넘어가요, 이거. 그러면, 자, 두 번째 단계. 자, 요거 밑줄. 동안구청장이 뭘 끊어준다? 신고 확인서 끊어준다. 그럼 분사무소에다가 뭘 걸고 영업하시는 거예요? 신고 확인서. 근데 마남구청장은 분사무소가 들어선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통보하는데 어디에다 통보한다?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우리 방금 얘기한 대로 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마남구청장한테 통보다. 지체 없이 통보예요. 끝. 3단계 절차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쉬려고. 자,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다. 이거 뭐냐면 사무실을 여러 사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같이 쓴다고.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 글자 보면서. 사장님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장님이야. 근데 한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쓴다고. 그걸 공동.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사장님이 5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이렇게 한 사무실에 여러 사장님이 같이 있을까? 책상 하나씩 들고서.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 꼭 사장님이 한 명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다는 거죠. 여러 명 있을 수 있어? 왜 여러 명 같이 모여 있을까? 점심을 맛있게 먹으려고. 모여서 먹으면 맛있잖아. 응? 그게 아니고 여러 사장님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임대료가 만약에 200이다 그러면 나눠서 내면 그럼 4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는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하니까 서로 의지하는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 많이 생기냐면 처음 오픈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없을 때, 야 우리 같이 하자. 대신 책상을 하나씩 들고 와. 그래서 딱 들고 앉아 있는 거지.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돼. 근데 이제 장점은 점심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임대료도 40만 원 되니까 부담도 없고 의지도 되고.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 대부분. 왜 그럴까? 오래 가지 못하는 이유? 응? 그렇지. 이게 이제 일이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점심 맛있게 먹긴 하지만 거기서 끝이잖아. 뭐 손님이 처음 개업했는데 막 손님 막 쏟아진다. 그것도 힘들잖아. 특히나 손님이 한 명 왔다고 쳐봐. 5명의 부동사장님이 다 째려볼 텐데. 그 사장님은 그 온 손님은 어디로 가서 앉아? 누굴 찾으러 오기 전에는. 이게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냥. 이런 공동 사용하는 사무실 이제 뭣도 모르고 오픈하는 경우 중에 같은 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같이 합격한 친구들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 난리가 나지. 합격자 발표하고 막 합격자 모임하고 술 마시고 우리 진짜 이제 지금부터 잘해보자고. 딱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만 있으면 벌써 공중분해됐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궁합이 맞아갖고 뭘 한다는 건 무지하게 힘든 일이요.
부부도 힘들잖아. 응? 같은 공간에 우리 같이 부부가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부동산 부부 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 상 줘야 돼. 쉽지 않아 이게. 진짜로. 근데 가끔씩 이제 경매 수업 듣는 분 중에 부부, 커플, 젊은 결혼한 이런 분들이 있어. 가끔씩은 있어. 그런데 그건 한참 좋을 때니까 그럴 수 있겠어. 근데 좀 시간 지나봐. 그게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 섭리야 그게. 그래서 진짜 하여간 부부랑 같이 하는 게 진짜 힘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늘어요 요새 이게. 왜 늘까요? 장점 중에 장점은 세금 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도 그냥 미미해요. 이게 왜 최근에 많이 느느냐? 어떤 사람이 공동사용 할까요? 응? 언니하고 동생, 엄마하고 아들, 아빠하고 딸. 가족들끼리만 해. 진짜 부부. 부부인데 홍대에 사신 분은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 사무실을 이렇게 떨어져요. 한 100m, 200m 떨어졌어. 부부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니까. 같은 역할이에요. 이것도. 이거 단순히 세금 문제 이거보다는 뭐겠어요? 같이 사무실을 하다 보면 정말 여기는 싸우기도 싸우지만 허물이 별로 없는 사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격증이 2개가 있는 거야. 언니도 자격증 있고 등록하고 동생도 자격증 있고 등록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다 보면 영업정지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당하게 되면 여기는 일을 하면 안 돼. 못해. 근데 손님들은 어떻게 해요? 오지. 근데 혼자 해봐. 그럼 뭐예요? 진짜 못하는 일이 발생하잖아. 그런데 동생 증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언니 손님이 와도 언니가 다 컨트롤 하지만 도장 찍을 때는 동생 도장을 찍으면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제일 이점 중에 하나야. 나머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 사무실 앞에 간판은 뭐라고 달까? 자매 부동산? 또 달 수도 있잖아. 우리 저 사무실 저쪽 끄트머리도 언니 동생이에요, 둘이. 그러니까 일반 딴 사람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금방 6개월도 안 돼서 나간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종의 서로 직원 대주는 거야. 증은 2개 걸려있고,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앞에 요 간판은 하나만 달아도 괜찮아. 예를 들어 진짜 자매 부동산 이렇게 해도 괜찮아. 2개를 꼭 달아야 될 의무가 없어. 그러면 손님들 뭐라고 생각해? 자매 부동산으로 인식을 해. 근데 내부적으로 뭐예요? 증이 2개야. 이거 써먹었다, 이거 써먹었다. 세금에 유리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시기에는 세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지금. 무슨 세금 걱정하고 앉아있어 지금.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잖아. 그러면 계약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계약서를 혼자 하게 되면 다 자기가 도장 들어가서 쓰게 되면 수입이 많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죠. 법인이 아닌 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번 눌렀다가 여기 한번 눌렀다가 여기 한번 눌렀다가 여기.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응? 그래서 하셔 이걸. 여러분도 이거 하셔야 돼. 근데 이거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격증 1개 갖고 그렇게 될 수 있어? 2개가 있어야 돼. 그 대부분 한 집안이요. 우리 저 본점 있는데 거기 옆에 가면 코끼리 부동산이라고 있어. 아빠가 법인 대표야. 딸이 뒤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인 자격증을 걸었어. 그러니까 안에 가면 증이 2개야.
밖으로는 코끼리 부동산이야, 그냥. 아빠하고 딸.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사무실 나와, 안 나와? 잘 안 나와. 엄마는 어떻게 해? 엄마 자격증이 없어. 엄마하고 딸이 해. 아빠는 제발 나오지 말라고 막. 아빠는 법인 도장 하나 딱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집안에 자격증은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된다? 2개 있어야 된다. 하나는 부족해. 저희도 저 안 사람이 좀 자격증 하나 더 땄으면 좋겠어. 따주면 좋겠어. 우리 안 사람이. 근데 우리 안 사람은 그래서 책을 사줬거든? 첫날 딱 보던 책 한번 줘도 집어 던져. 나보고 이런 공부하라고. 안 돼.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큰 놈이나 작은 놈이 꼭 자격증을 따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하게 돼서 자격증을 따면 오키란 쪽 혹시 써먹을 수 있을까? 안 따도 좋아. 공부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혹시 딴다면 야 아빠한테 좀 빌려주라 이렇게 해서 또 활용할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지. 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